NG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쌀국수로 여러가지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어울리는 그런 국수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데 쌀국수는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녀석도 있고 얇은 녀석도 있죠. 볶는 요리에는 두꺼운 녀석을 하시면 훨씬 더 식감이 잘 느껴지고, 국물이 있는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얇은 녀석으로 하시면 훨씬 더 호로록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쌀국수는 특히 쌀밥이나 또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에 비해서 혈당 지수도 낮아가지고 당뇨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죠. 쌀국수로 요리를 하실 때는 찬물로 불려주시면은 일단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면 식감도 훨씬 더 부드럽고 쫄깃해지기 때문에 꼭 이제 찬물로 한번 불려주시면은 좋습니다. 불리는 시간은 한 1시간 이상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대로 그냥 냉장고에서 한 24시간 불리셔도 엄청나게 커지진 않아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겉면 말고 생면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쌀가루만 넣어가지고는 글루텐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쫀득쫀득한 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피오카 전분을 섞어주는 건데요, 재료를 다 넣어준 다음에 잘 섞어주시면 끈적한 팬케이크 반죽 같은 녀석이 나옵니다. 요 녀석을 쪄주면 되는 거예요. 틀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네모나게 찌면은 월남 쌈을 드실 때 쓰시는 그런 쌈 같은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생면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쌀가루랑 타피오카 전분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타피오카 전분이 혹시 없으시면 옥수수 전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찜기 바닥을 보니까 뭐 이상하게 나왔죠. 그럼 과연 이 육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과거로 돌아갈 건데요, 예전에 한번 구웠던 그 갈비 녀석을 끓인 건데 냄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통째로 안 들어가길래 조금 더 큰 냄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던져준 거는 고기 잡내를 없애주는 그런 티백 같은 건데요, 굳이 없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겉에만 익혀져가지고 잡내만 빼고 구울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고기에 마이야르 반응을 넣어주셔가지고 감칠맛을 훨씬 더 극대화 시킬 겁니다. 갈비찜도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굽고 하시면은 나중에 완성된 갈비찜에서 감칠맛이 훨씬 더 많이 나니까 토치까지 써가지고 골고루 마이야르가 잘 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수를 만들 건데요, 찬물을 준비해 주시고, 요새 마트에서 많이 팔고 있는 해물 육수팩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스를 넣어주는데요, 요즘은 쌀국수를 먹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쌀국수 장국을 팝니다. 옛날에 그 국시 장국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한 쌀국수 제품도 있어서 저걸 넣어주시면은 매장에서 파시는 거랑 거의 90% 가까운 그런 맛이 나요. 거기에다가 감칠맛과 기름진 맛을 더해주기 위해 가지고 구워둔 갈비까지 넣어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녹진하고 끈적하게 끓여낸 이 육수를 삶아둔 면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면 삶는 법은 좀 이따가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명으로 아삭아삭한 느낌을 주기 위해 숙주를 넣어주고 위에다가 고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뼈와 고기가 분리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그냥 놓는 순간에 이미 뼈와 살이 다 분리가 돼버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고기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국물 쌀국수였고요. 저는 국물 쌀국수도 좋아하지만 볶음면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볶음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간장이 베이스가 되고 굴소스가 들어가고 피시 소스가 들어가는데, 피시 소스는 빠지면은 동남아식 쌀국수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면 좋고요. 혹시 없으시면은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이런 걸 넣어주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콤콤한 향이 이 음식의 특색을 주는 거라서 저는 항상 꼭 넣는 편입니다. 소스를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고기를 볶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고기가 없으시면은 그냥 계란을 푸른 거를 스크램블처럼 볶아주셔도 충분히 고기처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간단하게 만들어둔 녀석을 넣어줘가지고 짭짤하게 볶아주면 돼요. 왜냐면 요거 외에는 별다른 고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맛의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넣어봤고요. 고기랑 잘 섞이지 않게 팬을 살짝 기울이신 다음에 계란만 먼저 한번 스크램블을 시켜주신 다음에 합쳐야 계란의 색깔을 유지하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불려놓은 쌀국수를 넣으시면 돼요. 볶음면을 하실 때는 굳이 먼저 안 익히셔도 됩니다. 불려놓은 쌀국수를 넣으시고 쌀국수를 한번 볶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쌀국수 표면에 있는 물이 다 사라지고 고기를 볶다가 나온 양념이 다 면에 흡수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쌀국수용 소스를 넣으시고 숙주 같은 것까지 첨가를 하셔가지고 한번 싹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다 쪽파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지갑이 부유하신 분들은 이것저것 토핑을 더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이제 간장 쌀국수 볶음인데, 비슷한 음식을 팥시유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팥타이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들어가는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닭다리살 껍질 있는 상태로 온전히 유지를 해줬고요.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 이제 계란이 있겠고요. 저는 조금 더 기분을 내보기 위해 가지고 새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팟타이를 정말로 좋아하신다면은 요즘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이런 팟타이 소스를 많이 팔아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팟타이 소스를
팔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재료 중에 하나가 타마린이라는 겁니다. 이국적인 향을 느끼시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간장이나 식초, 액젓 이런 걸로만은 낼 수 없는 맛이 있어가지고 팟타이를 좋아하신다면 한 병 정도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저는 매콤한 맛을 위해 가지고 스리라차 소스를 조금 넣었습니다. 쌀국수가 먹다 보면은 살짝 물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매운맛을 넣어줬어요. 보통은 이런 타마린드라는 요것도 향신료의 일종입니다. 이거를 페이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으깬 다음에 물에 개어가지고 쓰거든요. 새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곶감 같은 걸 쓰고 이렇긴 한데 아무래도 원재료의 맛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마린드가 들어가 있는 저런 소스들을 사가지고 쓰시면 조금 더 현지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 닭고기를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닭껍질에서 나오는 기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볶아주다가 기름이 어느 정도 자작하게 나오면은 거기다 두부를 약간 튀겨주는 느낌으로 해줄 겁니다. 위에를 꼭 덮어주시면 좋고요. 두부도 색깔이 나고 고기도 색깔이 나면 이제 나머지 채소들을 넣을 건데 일단 대파를 넣어가지고 대파 기름을 만들어주고 그 대파 기름에다가 계란을 스크램블 할 겁니다. 살짝 기울이셔가지고 계란이 고기랑 잘 안 섞이게 해주시면 계란이 노랗게 색깔이 나오고요. 새우 같은 경우는 금방 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너무 익어가지고 단단한 새우가 나오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쌀국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볶음용이기 때문에 저는 살짝 두꺼운 녀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씹힐 때 우적우적 먹는 식감이 좋고요. 쌀국수가 한번 숨이 죽으면은 만들어 놓은 팟타이 소스를 넣어주고 나머지 토핑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땅콩 정도 넣어주시면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음은 국물면도 먹어봤고 볶음면도 먹어봤으니까 비빔면을 만들어 봐야겠죠. 이번에 만든 건 분짜입니다. 처음은 분짜와 어울리는 양파 절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양파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면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재료들을 넣어주시고 섞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분짜용 비빔 소스를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재료들을 섞어주시면 되는데 살짝 매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얇게 썰어 가지고 넣어줬습니다. 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제거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동남아 음식의 특성상 자극적인 향을 좀 즐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넣으시면 조금 더 맛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불려놓은 쌀국수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한번 끓이신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끓이시면 됩니다. 불려놓은 쌀국수는 정말 금방 익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시고요. 쌀국수 자체가 이미 익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덜 익어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만드는 비빔면은 분짜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보통은 돼지고기로 만든 경단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간장 불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줄 겁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산 다음에 갖은 양념을 넣어주고 재워줄 거예요. 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단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오리지널 스타일이긴 하지만 분짜에는 이 돼지고기 말고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짜조라고 하는 튀김이죠. 현지에서는 내미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새우예요. 새우를 다져가지고 다진 새우살을 만들어 줄 거고요. 아무래도 냉동 새우다 보니까 새우가 물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키친타올로 삭삭삭삭 물기를 좀 빼줄 거예요. 이제 고기와 만두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넣어줄 건데요. 버섯을 넣어주고 부추를 넣어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고기 만두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을 다 섞어주기 위해 계란 하나 정도를 넣었고 특유의 맛을 넣어주기 위해서 액젓을 가져왔죠. 마트에 가시면 요새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남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남아 코너 한번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팔 거예요. 다 한번 넣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뭉쳐가면서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 요 단계까지 왔으면은 생각보다 소가 조금 질척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요. 불리지 않은 건쌀국수입니다. 쌀국수를 한 100g 정도를 추가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잘라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소에 있는 수분을 먹으면서 애들이 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지나시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떨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찐득하게 만들어져요. 저게 약간 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월남쌈용 피를 가져오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마를 때 안쪽에 있는 공기를 반드시 빼주십시오. 공기를 빼주시지 않으면 좀 있다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공기를 안 빼면 이렇게 해삼이 돼버려요. 안에서 풍선껌 부는 것 마냥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튀기는 과정 중에 위에 떠오르게 되고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남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말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튀기는 과정 중에 수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름 많이 쓰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자작자작하게 조금만 두르고 굽는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삭바삭한 짜조까지 준비를 해주셨으면은 한번 데쳐놓은 쌀국수에다가 간장 불고기 넣어주시고 양파용 양념에다가 양파를 살짝 재궈주신 다음에 비빔 양념을 같이 넣어가지고 짜조 올려주셔가지고 드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식감을 드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본 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쌀국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비빔면도 만들어보고 볶음면도 만들어보고 어울리는 튀김도 같이 만들어봤고 고기가 듬뿍 들어간 진득한 면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중에서는 볶음면입니다. 결국 저거만 가져가가지고 와구와구 먹었는데요. 쌀국수 같은 경우는 한번 사두시면은 유통기한도 매우 길고 불려놓은 쌀국수도 냉장고에 계속 두신다면 일주일 넘게 두셔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꺼내셔가지고
볶아만 주셔도 금방 익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쌀국수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맛있고 좀 더 색다른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